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 213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직무 설계 및 업무 세분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요, 여기 최근 10년간 영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 공부하시고 가세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이 부분은 수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학생과 그냥 한번 보는 학생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 문제 내기 좋은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디테일한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고 가셔요. 너무 최근 10년만 보지 마시고요. 자, 복습 1 이런 요약입니다. 여기에서는 직무 설계 방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랑 직무 설계라는 말 뜻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빨리 가는 길이에요. 직무 설계라는 건 어느 한 조직에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부를 나누고 또 이렇게 파트들을 좀 나누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조직도라고도 하는데요. 뭐 A, B, C로 나누고 A1, A2, 뭐 B1, B2, C1, C2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이 조직 안에서 구조를 나누고 각 구조 누가 뭘 할지 이렇게 나누는 걸 직무를 설계한다 그래요. 근데요, 이 직무를 설계하는 게 기존의 직무 설계 방식하고요, 최근의 직무 설계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기존에는요, 직무 설계를 잘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했냐면 A 밑에 A1, A2, A3, B1, 뭐 B2, 뭐 C 밑에 C1, C2 이렇게 세분화를 많이 할수록 직무 설계가 잘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활의 달인 나올 만큼 A1, A2, A3 이렇게 막 잘 세분화해서 나누면 A1은 그 일만 막 3년, 5년 하면 막 이렇게 되게 빨리 스피드도 좋고 막 분업에 따른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B1은 B1 일만 너무 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업무 세분화에 따른 효율은 좋지만, 그러니까 A1, A2, A3 이렇게 나누면 쪼개져서 고1만, 고분업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만 전문화가 돼서 스피드가 올라가는 효율은 있을 수 있지만, 이해 가셨죠? 그런데 전체적인 효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쪼개놓으면 A2가 아파갖고 일주일 안 오니까 그 A 라인 전체가 못 움직이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세분화에 따른 효율, 예, 세분화에 따른 쪼개진 전문성의 분업에 따른 효율을 중요시했다면 현대사회 최근에는 그것도 효율이지만 그렇게 되면 쪼개고 쪼갤수록 전체적 효율은 떨어진다는 걸 안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복합적 직무 설계를 강조해요. 기존에 세분화하고 전문화하고 쪼개는 직무 설계가 아니라 최근에는 그거가 다는 아닌 것 같아. 세분화에 따른 개인의 효율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의 효율은 전체 효율은 떨어지니 우리 전체의 효율을 생각해 본다면 복합적 직무 설계를 하자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합적 직무 설계가 뭐냐? 바로 직무 확충, 직무 순환, 직무 공유, 근로시간 유연화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복합적 직무 설계가 강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설계요? 복합적 직무 설계. 쪼개는 것만이 효율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쪼개는 만큼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체 효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 직무 확충은 뭐냐면 오히려 쪼개는 게 아니라 직무 확충 안에는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이 있는데, 직무 확대는 한 직무에 수행되는 과업의 수를 늘리는 것. 그래서 이거는 양적인 차원에서 늘리는 거고요. 직무 충실은 이렇게 쪼개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직무 확대는 복합적 직무 설계로 과업의 수를 늘리는 거고, 직무 충실은 과업의 수만 양적으로 늘려주는 게 아니라
책임 권한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추구하면서 양적인 것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직무확충이라는 복합적 새로운 직무 설계를 위한 방법이 있고, 직무확충 안에는 양적인 차원의 직무 확대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개선도 같이 추구하는 직무 충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적인 개선이라는 건 업무가 늘었는데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는데 느는 만큼 뭐도 있냐면 권한이 늘어나는 거예요. 권한. 예. 자, 그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복합적 직무 설계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무 순환이에요. 몇몇 직무에 대해 업무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A1은 A1만 계속, A2는 A2만 계속, 그러면 계속 그것만 쪼개서 하니까 잘하고 스피드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이 이것만 하면 이 사람이 빠져버리면 이 라인이 안 돌아가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지 말고 A1이 이거 2년 했으면 3년 차에는 A2하고 바꿔, 4년 차에는 A3하고 바꿔, 이렇게 로테이션 해라. 이게 바로 직무순환이에요. 지금 저는 기존이 아니라 최근의 복합적 직무 설계의 여러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 중에 이제 직무순환, 로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 공유는 전일제 근무를 시간대로 나눠서 교대 근무하는 거, 뭐 3교대, 2교대 들어보셨을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복합적 직무 설계 방안으로 예전에 같이 모두 다 9시 출근, 6시 퇴근 그러지 마라. 업무자들 각각이, 그러니까 정해진 주당 근무 시간만 해낼 수 있다면 좀 각각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쓰게 해라. 이런 것들이 바로 근로시간 유연화예요. 그래서 업무자가 편하고 유용한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복합적 최근의 직무 설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 보면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것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기존의 세분화에도 효율이 있었지만 그건 개인적 차원이고 조직 전체로의 효율은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했고, 그걸 복합적 직무 설계라고 하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세분화, 아까 얘기했죠. 제가 A1, A2 이렇게 하는 거 장점 있어요. 업무자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니까 전문성 올라가고 개인적 효율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설명했죠.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얘가 설명돼서 전 순서를 바꾼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A1, A2, A3, 막 A4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전문화가 쪼개어질수록 파편화가 된다는 거예요. 조각조각으로. 그렇게 되면 업무자 간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조직 전체, 개인의 효율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조직 전체의 효율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전체 효율은 떨어지고 또 동일한 업무만 A1, A2 이렇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소진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합적 직무 설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런 업무 세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직무 확충, 직무 순환. 이게 바로 업무 세분화의 문제점에서 제가 복합적 직무 설계한다 그랬고, 복합적 직무 설계 방안이 직무 확충, 직무 순환. 바로 이거 연결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맥락을 알아야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업무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인 것은 아닌 것은 묶어라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업무 세분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무 확충, 직무 순환, 사례 관리, 사례 옹호, 팀제 도입을 묶을 수 있어야 돼요. 딴 단어 들어오면 얘가 왜 들어와? 넌 좀 빠져.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또 하나는 업무 세분화 A1, A2, A3 개인적 차원의 효율은 있지만 그것에 따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이 차원이 좀 달라요. 직무 확충이나 직무 순환은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노력이고요. 사례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사례 관리 팀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집단적 차원의 노력인 거예요. 요것도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인 것만 묶어라 하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묶으셔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업무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에서도 개인적 차원 하면 직무 순환, 직무 확충이지만 그 다음에 집단적 차원에는 사례 관리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긴 체크 그대로 볼게요. 8회 업무 세분화에 따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 업무 세분화가 개인적 효율은 있지만 전체 차원의 효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쵸? 그거의 방법에는 팀제 도입, 사례 관리, 사례 옹호, 직무 순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저는 뭘 부탁드렸죠?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 직무 순환은 개별적 차원이니까 얘랑은 또 좀 성격이 다른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5회 때 직원의 직위와 역할, 이에 따른 구체적 임무와 책임을 정해놓는 것을 직무 설계. 처음에 제가 구조에 따라 누가 뭐라고 사람마다 일을 이렇게 배분하는 걸 직무 설계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 그 다음에 직무 순환은 조직에서 업무 단계를 돌아가면서 맞도록 함으로써 순환시키는 것이다. A1이 영원히 이 일만 하지 않고 2년차 되면 A2랑 바꾸고 또 뭐 3년차 되면 A3랑 바꾸고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job rotation, 직무 순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요, 문제 풀어보는 복습 2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 때 문제입니다. 예, 업무 세분화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예, 제가 업무 세분화가 갖는 개인적 효율에 좋은 점은 있었지만 단점이 있었다 그랬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읽어보면서 틀린 거 찾으래요. 이해 가셨죠? 예. 치료팀은 조직 단위별로 다루어지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조직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자, 세분화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틀린 건데 우리가 치료팀으로 접근하면 클라이언트 문제를 어때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잘한 거죠. 그 다음에 2번 직무순환은 주기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맞죠? 로테이션 주기적으로 A1이 이거 3년 차면 4년 차에는 A3하고 바꾸고 이런 식이잖아요. 맞았죠? 자, 그래서 그 팀으로 접근한다, 직무순환한다, 이거 다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노력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직무 확대는 개별 업무자가 담당하는 과업의 종류나 수를 확대하는 것이다. 맞았죠? 그래서 직무 확대는 양적 차원이잖아요. 양적 차원에서 늘린 거니까 종류나 수를 확대하는 건 맞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직무 확충 안에 직무 확대와 직무 충실이 있었는데 직무 확대는 이런 종류나 수를 확대하는 양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4번 사례 관리는 사례 관리도 지금 세분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들어갔죠. 아까 제가 묶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사적 연계, 옹호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맞았죠? 클라이언트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게 사례 관리인 거니까 맞았고요. 자, 5번 직무순환과 사례 관리는 개별 업무자 차원의 노력보다는 조직 단위 간 연결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사례 관리는 조직 차원의 집단 차원의 어떤 거가 맞지만 직무순환은 업무자 개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둘 다 같이 묶을 수는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개인 차원과 집단이나 조직 단위 차이를 구분하세요 라고 얘기한 게 요런 문장을 잡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5번인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앞에 업무 세분화의 문제점 극복 방안이 64쪽에 이론 요약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칠판에 표시했듯이 거기에 직무 확충이나 직무 순환은 개별적 차원의 업무자 대상 접근이라면 사례 관리, 사례 옹호, 팀제는 집단적, 조직적 차원의 접근이고 연결이다. 그것들 조금 나눠주세요 라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자, 보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관련 기출 4회 문제 가져왔어요. 이번에도 업무 세분화와 관련된 건데요. 업무 세분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부적절한 것, 틀린 거. 1번.
분업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직무의 전문성을 강조한다. 맞았죠? 업무 세분화 A1, A2, A3 하는 거는 분업에 의한 효율성이고요. 개인적 차원의 효율성이고 그렇게 쪼갤수록 전문성은 아주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 생활의 달인 보면 막 그냥 뭐 돈 세는데 기계보다도 기계만큼이나 빨리 세고 막 이런 것들 나온 거 본 적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이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개인의 효율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뭐 상징적 하나의 모습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분화된 업무 간 조정에 비용이 든다. 자, 바로 업무 세분화에 따라서 1번은 바로 세분화에 따른 장점을 말했다면 2번은 세분화에 따른 단점을 말한 거지만 장점이건 단점이건 세분화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았잖아요. 이해 가셨죠? 예. 자, 지금 우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3번. 직무 수행에 대한 활발한 환류가 일어난다. 얘는 확실히 틀렸죠. 바로 이거는 세분화할수록 이게 안 이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복합적 직무 설계가 요구된 거잖아요. 그쵸? 활발한 환류가 안 일어나고 A1은 A1만, B1은 B1일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적절한 것은 3번이다라는 거죠. 4번, 업무에 단조로움이 발생한다. 당연하죠. 나는 A1만 막 몇 년 차고 막 이럴 수 있죠. 5번, 각 부서별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쪼개어진 업무 세분화의 파편화에 따른 문제점을 얘기한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무슨 직무 설계로 바뀌었다 그랬죠? 복합적 직무 설계로. 그래서 그런 복합적 직무 설계의 대표적인 그것이 바로 직무확충, 직무순환 이런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률 39%밖에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36, 11, 12에서 분산도 됐고 5번이 틀렸다고 하는 게 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정답률을 봤을 때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세분화에 대해서 말뜻을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세분화의 장단점, 그 기존의 세분화를 추구했는데 그게 개인의 효율은 높지만 전체 차원에서는 효율이 떨어져서 최근에 복합적 직무 설계를 한다는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꾸 문장이 변별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답률이 분산되고 엉뚱한 데 높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응시생들의 선택 정답률을 통해서 다시 공부하거든요. 왜 여기에서 넘어졌을까?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가져가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데서는 넘어지지 않아야 저도 보람이 있죠. 예. 자, 그걸 좀 보시고요. 이제 그러면 OX로 한번 복습 3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업무 세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업무와 기술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단순화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A1, A2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쪼개서 단순화한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단순화가 아니라 뭐를 요구한 거예요? 복합적 직무 설계를 한 거죠. 일의 종류를 늘려주고 질적인 권한을 높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거죠. 2번. 업무 세분화는 업무자가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높지요. 맞았죠. 계속 똑같은 일만 하면 매너리즘 빠지죠. 3번. 업무 세분화는 업무자가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에는 불리하다. 틀렸죠. 이렇게 B1, B2, C1, C2 이렇게 하면 특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불리한 게 아니라 높아지죠. 생활의 달인 나온다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업무 세분화에 대한 대안으로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는 포괄적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사례 관리를 도입하거나 생소한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는 직무 공유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늘릴 수 있다. 얼핏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 세분화의 대안으로 사례 관리도 들어가고 직무 공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틀렸어요. 왜? 이게 둘 다 들어가지만 여기 지금 생소한 업무를 교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건 직무 공유가 아니라 job rotation, 직무 순환이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용어 정의를 안 하면 얘 같은 동네에서 본 아이야 이 정도로는 문제를 못 푼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걸 자꾸 훈련할 수 있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인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훌륭합니다. 예, 5번 직무 확대는 개별 업무자가 담당하는 과업의 종류나 수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맞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확충에는 확대와 충실이 있는데 이렇게 종류나 수를 확대하는 양적인 증가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직무 확대다 그랬잖아요. 얘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직무 확충, 직무 확대, 직무 충실의 단어가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복합적 직무 설계에 속했다는 것만 아는 수준에서는 못 푸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가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세분화는 분업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직무의 전문성을 강조한 것이다. 예, 업무 세분화는 분업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개인의 효율은 높았지만 전체 효율은 떨어졌다.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무 확충은 업무량만 단순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업무자의 소진을 가속화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죠. 직무 확충 안에는 직무 확대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직무 충실이 있었고 직무 충실에는 뭐까지 있었죠? 바로 질적인 책임의 증가, 권한의 증가까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문장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여기 아까 이제 보시면서 여기 나왔지만 최근 10년간 영문항이니까 이거 빼도 되겠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가 이 시험 자체가 뭐예요? 준비를 한 학생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보는 학생을 구분해야 된다면 바로 이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선택하기 좋은 부분이에요. 최근 10년간 좀 떨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버리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